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찰튼 미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인 수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찰튼은 측면과 이선에서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이기는 어렵다. 미롤은 루옹고를 앞세운 역습 카드가 있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루즈한 경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90분 동안 팽팽한 공방만 오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승부처를 열어젖힐 카드가 부족하다. 결국 전술적 성향과 체력 분배까지 고려하면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다. 배팅 핵심 포인트. 양팀 감독 모두 라인을 내리고 수비 우선 전술을 고집한다. 공격 루트가 단순해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기 어렵다. 루즈한 경기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안정성과 체력 관리가 우선인 경기, 무승부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FC 레스터 시티. 이 경기는 옥스퍼드가 5백을 가동하더라도 측면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레스터 시티는 마비디디와 조던 아예우를 중심으로 측면 돌파와 연계 플레이를 이어가며 공격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옥스퍼드는 브레너건이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야 하지만 압박 강도에 밀릴 경우 전개가 쉽게 끊길 수 있다. 레스터 시티는 빠른 역습 전환과 촘촘한 간격 유지로 옥스퍼드의 수비 블록을 흔들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측면 수적 우위와 역습 전개에서 차이를 보이는 레스터 시티가 확실히 우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가 초반에 골문을 닫지 못한다면 경기 흐름은 완전히 레스터 시티의 페이스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옥스퍼드는 측면을 윙백 한 명으로만 막아내는 구조라 수적 불리하다. 레스터 시티는 마비디디 아예오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촘촘한 간격 유지와 빠른 역습 전환에서 레스터 시티가 옥스퍼드보다 확실히 앞선다. 결국 측면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레스터 시티가 승리를 가져간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프레스턴 노스엔드 미들즈브러. 이 경기는 해크니의 메잘라 무브가 프레스턴 3백을 얼마나 흔들어 놓느냐가 핵심이다. 프레스턴은 미드필드 숫자를 늘려도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들즈브러는 코네이의 문전 장악력과 해크니의 대각선 침투, 휘테커의 돌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공격 루트를 완성한다. 반대로 프레스턴은 제비슨의 제공권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부족하고 후방 전환 속도도 느리다. 그래서 전술 상성과 파이널 서드 마무리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간 통제 실패와 후반 체력 부담까지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미들즈브러 쪽으로 기울게 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프레스턴은 3백 구조에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취약하다. 해크니의 메잘라 무브와 코네이의 연계는 프레스턴 수비를 흔드는 핵심 루트다. 전술적 상성과 파이널 서드 완성도에서 미들즈브러가 우위다. 결국 프레스턴의 수비 불안이 치명타가 되며 승부는 미들즈브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9-13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노팅엄 포레스트. 아스날은 외대꼬르의 날카로운 패스 전개와 마두에케의 예측 불가한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나며 공격의 다이내믹을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요케레시의 제공권을 활용한 전방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기성용 이탈 이후 흔들렸던 전술적 중심을 빠르게 재정비하며 김기동 감독의 전방 압박 지향적인 접근이 팀 전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홈 팬들의 기대와 분위기 반전의 필요성이 더해져 선수단의 집중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반면 노팅엄은 감독 교체로 인해 불안정한 전술적 기반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우드를 중심으로 한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상대 수비에 쉽게 읽히고 있어 변수를 만들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 자원의 빠른 돌파에서 순간적인 기회는 노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압박과 템포를 버티기에는 힘이 부족한 흐름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스날은 외대꼬르의 플레이메이킹과 마두에케의 인버티드 돌파, 요케레시의 제공권이 조합되며 공격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다. 노팅엄은 감독 교체 여파와 내부 분위기 불안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무너지고 있다.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아스날이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홈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술적 디테일과 팀 분위기의 격차를 종합할 때
이 경기는 아스날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을 주목해보자. 9-13 라리가 헤타페 CF 오비에도. 이 경기는 헤타페가 5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역습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크다. 아란바리의 킬 패스와 전환 능력이 살아나면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든다. 헤타페는 전방 압박을 당해도 빠른 탈압박으로 곧바로 공격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오비에도는 수비 전환이 느리고 좌우 밸런스가 무너질 때 쉽게 실점으로 이어진다. 결국 경기의 짜임새와 응집력, 효율적인 역습 구조에서 헤타페가 확실히 우세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헤타페는 5백을 통한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 전환이 강점이다. 아란바리의 킬 패스는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오비에도는 수비 전환 속도와 측면 밸런스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린다. 결국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앞세운 헤타페가 승리를 가져간다. 9-13 세리에 A 칼리아리 칼초 파르마 칼초. 이 경기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와 박스 안마무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칼리아리는 보렐리의 존재감을 중심에 두고 폴로 룬쇼와 에스포지토의 연계로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만든다. 파르마는 베르나베가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전방과 측면에서 압박을 견뎌내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밀리는 장면이 누적되면 칼리아리가 수월하게 찬스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칼리아리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박스 안 결정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보렐리의 제공권과 마무리는 칼리아리 공격의 확실한 무기다. 폴로 룬쇼의 피지컬과 에스포지토의 연계가 중원 우위를 만든다. 파르마는 측면 수비 불안과 뒷공간 커버 부족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측면 우위와 박스 안 존재감에서 앞서는 칼리아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3 분데스리가 SC 프라이부르크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플래너 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와 에게슈타인의 연계, 그리고 그리포의 킥이 핵심 루트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의 스위칭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이다. 하지만 두 팀 모두 대체 전술 플랜 B가 부재해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부터 후반까지 장군 멍군식 공방전이 이어지며 결국 승부의 균형이 끝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승점 1점을 나눠 가지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프라이부르크는 휠러 그리포에게 슈타인의 패턴 플레이로 공격을 전개한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의 스위칭 플레이로 변화를 꾀한다. 양팀 모두 플랜 B 부재로 인해 경기 흐름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고집스러운 플래너 전술만 고집하는 두 팀은 무승부로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9-13 분데스리가 마인츠 RB 라이프치.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 뚜렷하다. 마인츠는 흘러바흐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공격 루트로 창의적인 변화를 주기 어렵다. 라이프치히는 바카요코의 인버티드 돌파와 오펜다의 속도에만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양팀 모두 세컨드 플랜이 부재하고 교체 자원으로도 전술적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기회가 제한된 채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이 세트피스에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90분 내내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마인츠는 롱볼 마이너스 포스트 플레이 일변도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 라이프치히는 바카요코 마이너스 오펜다, 콤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 플랜 B가 없는 두 팀의 전술적 한계는 결국 루즈한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한 두 팀은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9-13 분데스리가 VfL 볼프스부르크 쾰른. 이 경기는 페라우어의 변칙적인 침투가 쾰른의 수비 조직을 얼마나 흔드느냐에 달려있다. 볼프스부르크는 쾌미르의 스피드와 야키치의 전환 능력까지 맞물리며 전방과 중원의 유기적인 연결을 완성한다. 쾰른은 마르텔이 활동 반경을 넓혀도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다. 빌터와 카민스키가 문전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오는 압박을 버텨내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페라우어가 흔들어 놓으면 쾰른은 수비 라인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실점 위험을 떠안게 된다. 결국 변칙적인 메잘라, 무브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앞선 볼프스부르크가 주도권을 잡는다. 배팅 핵심 포인트. 페라우어의 메잘라, 침투는 쾰른 수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쾌미르와 야키치의 조합은 전환 속도와 마무리를 동시에 살린다.
쾰르는 뒷공간 커버가 약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변칙적인 침투 패턴과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9-13분데스리가 오니온 베를린 TSG 1899 호펜하임. 이 경기는 오니온 베를린의 선수비 후역 수비 핵심 변수가 된다. 일리치와 안사가 만들어내는 속도감 있는 전환은 호펜하임의 뒷공간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 호펜하임은 램펄과 아슬라니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압박과 역습 대응에서 허점을 노출한다. 그래서 경기 내내 오니온 베를린은 수비에 집중하면서도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호펜하임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도 뒷공간 관리 실패로 인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운영 흐름을 고려하면 오니온 베를린의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오니온 베를린은 선수비 후 역습 패턴에 특화된 팀이다. 호펜하임은 뒷공간 통제 실패로 역습 대응이 불안하다. 홈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결과를 가를 수 있다. 결국 압박과 역습 완성도의 차이로 오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가져간다. 9-13분데스리가 FC 하이덴하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승부의 핵심이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에미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박스 측면 공간을 파고들며 수비 시선을 교란하는 원투 패스로 위협을 가할 것이다. 벨링엄의 날카로운 전개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지고 하이덴하임 수비는 커버 밸런스를 잃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3백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지키려 하겠지만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막아내기에는 전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경기 내내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복적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서는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하이덴하임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승부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에미의 원투 패스와 침투 패턴이 날카롭다. 하이덴하임은 3백 수비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취약하다. 벨링엄의 패스 전개가 더해지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극대화된다. 결국 측면 침투와 연계 패턴에서 우위를 점하는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코번트리 시티 노리치 시티.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전방 자원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코번트리는 라이트와 메이슨 클라크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활로를 찾고 노리치는 사전투와 트르나체의 스위칭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려 한다. 하지만 두 팀 모두 뚜렷한 플랜 B가 없다는 점에서 전술적인 다양성이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공격적인 움직임이 이어지더라도 결국 서로의 패턴을 읽히며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장면에서 균형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경기 전체를 지배할 만한 힘은 부족하다. 결국 90분 동안 상쇄되는 구도로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코번트리는 라이트와 메이슨 클라크 콤비네이션이 득점의 핵심이다. 노리치는 사전투와 트르나체의 스위칭 움직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양팀 모두 플랜 B가 부족해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적 단조로움 속에서 양팀이 서로를 지워내며 무승부 가능성이 크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셰필드 웬즈데이 브리스톨 시티. 이 경기는 메흐메티와 트와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트와인의 패스 한 방은 셰필드 수비를 쉽게 흔들 수 있고 메흐메티의 드리블 돌파는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진다. 반면 셰필드는 베넌의 볼 전개가 끊기면 공격 루트가 단절되고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경기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브리스톨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메흐메티를 막지 못한다면 경기 흐름은 일방적으로 기울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필드가 한두 번의 역습으로 위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에서 브리스톨이 우위를 지킬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완성도에서 차이를 만든 브리스톨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트와인의 볼 배급과 메흐메티의 침투가 브리스톨 공격의 핵심이다. 셰필드는 베넌 의존도가 심해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공격 완성도와 전술적 다양성에서 브리스톨이 확실히 앞선다. 결국 메흐메티를 중심으로 한 브리스톨의 전술적 우위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토크 시티 버밍엄 시티. 이 경기는 베주노와 마누프의 측면 돌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바마와 연결되느냐가 핵심이다. 스토크 시티는 전술적으로 측면을 넓히고 컷백을 통해 문전 마무리를 노리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버밍엄 시티는 포백 라인이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취약하고 컷백 패턴을 차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스토크 시티가 경기 초반부터 측면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다면 버밍엄은 수비 블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밍엄이 빠른 역습으로 균형을 시도하겠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날카로움에서 차이가 크다. 결국 전방 마무리와 측면 공격의 효율성에서 앞선 스토크 시티가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베주노와 마누프의 측면 침투는 스토크 시티 공격의 날카로운 무기다. 무바마는 컷백 패스를 마무리하는 제공권과 골 결정력이 돋보인다. 버밍엄은 측면 수비와 컷백 차단 능력이 취약해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측면 돌파와 컷백 연결에서 우위를 점한 스토크 시티가 홈에서 승리를 만든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스완지 시티 헐 시티. 이 경기는 스완지 시티의 피포트니크 마이너스 로날드 콤비네이션이 핵심 변수다. 헐 시티는 포백 수비로 버티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와 오프사이드 트랩 돌파를 막기 어렵다. 스완지 시티는 갈브레이스의 볼, 배급을 기반으로 이성과 최전방이 매끄럽게 연결되며 공격 전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헐시티는 돌파형 자원은 있지만 전술적 응집력에서 불안이 드러나며 공격 전환 속도도 상대적으로 무겁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과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감안하면 스완지 시티가 확실히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시티가 초반 실점을 막지 못한다면 후반에는 경기 흐름이 완전히 스완지 시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비포트니크 마이너스 로날드의 연계와 침투 패턴은 헐시티 포백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다. 헐시티는 하프 스페이스 대응과 박스 근처 좁은 공간 수비에서 약점이 크다. 갈브레이스의 볼, 배급과 이선 연결은 스완지 시티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결국 연계 패턴과 공간 침투에서 앞서는 스완지 시티가 승리를 가져간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와포드 블랙번 로버스. 이 경기는 맥러플린의 공백이 경기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와퍼드는 이랑쿤다가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돌파와 침투를 반복하며 수비 라인의 불안정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다. 셰름 고르와 카엠베의 중원 압박은 블랙번의 전개 속도를 차단하며 결국 공격 전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면 블랙번은 오아시와 타바레스의 전방 움직임으로 기회를 노리겠지만 무너진 수비 라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흐름을 이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초반부터 와퍼드가 주도권을 잡고 압박을 강화한다면 블랙번은 경기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적 안정성과 심리적 우위 모두 와퍼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맥러플린의 결장으로 블랙번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랑쿤다는 침투와 박스 장악력으로 수비 불안을 파고들 핵심 카드다. 셰름 고르와 카엠베의 중원 장악이 경기를 완전히 와퍼드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 결국 수비 공백을 놓치지 않을 와퍼드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고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더비 카운티. 이 경기는 몰럼비의 박스투박스 전개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몰럼비의 왕성한 움직임을 통해 전방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헤게베가 이를 마무리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더비 카운티는 3백을 앞세워 공간을 좁히려 하겠지만 박스 주변에서 순간적인 움직임 대응이 느려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웨스트 브로미치의 전술적 상성이 확실히 유리하게 작용하며 공격 루트가 뚜렷하게 살아날 전망이다. 결국 두 팀의 전술적 차이와 상성 구조를 감안하면 웨스트 브로미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몰럼비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전방 연결이 웨스트 브로미치의 핵심 무기다. 더비 카운티는 3백 구조에서 빠른 전개에 취약한 단점이 반복된다. 상성 자체가 웨스트 브로미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공격 루트 완성도를 감안하면 웨스트 브로미치가 승리를 쓸어 담는다. 9-13 잉글랜드 챔피언십 렉섬 퀸즈 파크 레인저스. 이 경기는 전방 압박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핵심이다. 렉섬은 3백 구조로 수적 우위를 만들지만 빌드업에서 압박을 피할 확실한 루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QPR의 강도 높은 압박에 노출될 경우 잦은 실수와 불안정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QPR은 공격 전개가 단순한 직선 압박이 아니라 탈취 후 곧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정착돼 있다. 또한 교체 전력의 질적 우위까지 더해지면 후반 승부에서도 확실히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을 압도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팀은 QPR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렉섬은 3백 빌드업이 강한 압박에 쉽게 흔들린다. QPR은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패턴이 위협적이다.
중앙 엘리케와 콜리까지 교체 카드에서 QPR이 확실히 우위다. 결국 전술 디테일과 교체 자원 우위에서 앞서는 QPR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3 프리미어리그 본머스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이번 맞대결은 본머스의 수비 조직력 붕괴와 브라이튼의 전술적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다. 본머스는 에바니우송을 축으로 한 단순한 전개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컨드 볼 대처와 수비 라인 유지가 흔들리면서 강팀을 상대로는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전열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폭발적인 돌파와 오라일리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하고 있다. 웰백의 침투와 마무리 능력은 후반 체력 싸움에서 확실히 빛을 발할 수 있고 전개 속도 차이는 경기 흐름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무기가 된다. 결국 이 대결은 전술적 디테일과 체력 관리에서 우위를 점한 브라이튼이 경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본머스는 에바니우송 의존도가 높아 공격 루트가 단순하고 수비 전환에서 허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오라일리의 템포 조율이 맞물리며 전방에서 다채로운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후반부 체력 차이가 두드러질 경우 웰백의 결정력이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 체력적인 디테일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승리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9-13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선덜랜드. 양팀 모두 수비적인 색깔이 뚜렷해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막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은 공격의 날카로움보다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자원의 결정력 부족과 느린 전환 속도가 맞물리며 경기의 리듬은 점차 굼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두 줄 수비가 서로의 길을 봉쇄하는 구도 속에서 골 기회는 희소해지고 후반 막판까지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끝내 승자 없는 무승부라는 결말이 가장 유력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공격 전개는 단순하다. 선더랜드는 포백을 두텁게 세우고 라인을 내리지만 전방 마무리 능력은 부족하다. 두 팀 모두 전환 속도가 느려 득점 기회 창출이 제한적이다. 전술적 성향과 득점력 부재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9-13 프리미어리그 에버턴 에스턴 빌라. 양팀 모두 4-2-3-1 전형을 가동하며 주축 자원들의 개별 능력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가져가고 있다. 에버튼은 그릴리시의 드리블 돌파와 듀스버리 홀의 전진 패스가 결합하며 공격의 위협을 높이고 있다. 바리의 제공권은 세트피스와 박스 안 결정력에서 여전히 무기가 되고 있어 초반 주도권 확보에 강점이 있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와 맥긴의 스위칭 플레이로 순간적인 공간 창출을 노리지만 루트가 단순해 상대 수비에 읽힐 위험이 크다. 틸레만스가 빌드업의 흐름을 끌어주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템포가 끊어지면서 역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병행하며 체력이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 후반부에는 경기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반에는 날카로운 공격 시도가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개가 무뎌지고 중원 싸움에서의 실수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체력적 한계가 맞물리며 경기 흐름은 균형을 쉽게 깨지 못한 채 무승부로 이어질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에버튼은 바리와 그릴리시, 듀스버리 홀의 조합이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로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다.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병행으로 체력이 크게 소진돼 후반부 경기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전술적 상성과 체력 부담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하다. 9-13 프리미어리그 풀럼 리즈 유나이티드. 풀럼은 무니스의 확실한 타깃 플레이와 이워비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루키치의 중원 조율은 공수 전환을 매끄럽게 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특유의 높은 압박 강도로 상대를 질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리즈는 포백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중원 전개가 더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의 압박 대응이 미흡해 풀럼의 날카로운 침투와 연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그래서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리즈의 약점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풀럼의 공격력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풀럼은 무니스의 제공권과 이워비의 인버티드 돌파로 박스 안에서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리즈는 포백 라인의 간격 관리가 흔들리며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에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와 공격 전개 완성도를 감안하면 풀럼이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우위와 상대 약점 공략이 맞물리며 이 경기는 풀럼의 승리가 예상된다. 9-13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울버햄튼. 뉴캐슬은 홈의 강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엘랑가와 반스가 번갈아가며 측면과 박스를 파고드는 장면은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토날리가 보여주는 중원 장악력과 전환 패스는 공격 전개를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며 전방의 결정력과 완벽히 맞물린다. 특히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움직임은 올 시즌 내내 불안정했던 울버햄튼의 3백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버버튼은 개인 기량에 의존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감독 교체로 인한 혼란과 조직력 붕괴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결국 승부의 무게 중심은 뉴캐슬 쪽으로 쏠려 있고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전개 속도는 울버버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뉴캐슬은 요케레시의 제공권과 반스의 결정력, 엘랑가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전방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간다. 토날리의 넓은 시야와 전환 능력이 팀 전체의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울버버튼은 3백 조직이 무너지며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팀 분위기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을 주목해보자. 9-13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가느냐가 핵심이다. 소시에다드는 포백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정비하겠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원투 패스와 침투 움직임을 버티기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고와 길러의 빠른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음바페가 뒷공간을 노리며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는 순간 소시에다드의 수비 라인은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 주도권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이다. 결국 유기적인 연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완성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선다. 배팅 핵심 포인트. 호드리고 마이너스 길러의 연계 패턴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치명적이다. 소시에다드는 박스 근처에서 2대1 패스 플레이를 제어하지 못한다. 음바페의 뒷공간 침투는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드는 무기다. 결국 유기적 연계와 템포 전환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잡는다. 9-13 에레디비지 AFC 아약스 FC 즈볼레. 이 경기는 스티븐의 킥과 베오르스트의 마무리가 핵심 변수다. 아약스는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스티븐의 킥 정확도를 활용해 베오르스트의 득점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이다. 라울 모로의 측면 돌파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지고 즈볼레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즈볼레는 코스톤스와 은바요의 속도를 활용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낼 힘은 부족하다. 그래서 초반부터 아약스가 주도권을 틀어지며 압박을 강화한다면 경기 흐름은 점차 일방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득점력과 전술적 안정감에서 우위를 점하는 아약스가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스티븐의 킥과 베오르스트의 마무리가 아약스 공격의 핵심 루트다. 라울 모로의 측면 돌파는 추가적인 공격 다양성을 제공한다. 즈볼레는 역습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부족하다. 결국 세트피스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차이를 만드는 아약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4 리그왕 오지시 니스 FC 낭트. 이 경기는 니스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케빈 카를로스가 버티고 보가가 측면을 공략하는 순간 낭트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다위의 전환 패스가 매끄럽게 이어지면 공격 템포는 더 빨라지고 니스는 전방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반면 낭트는 원정에서 멘탈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라인이 무너진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흐름 유지 능력에서 니스가 확실히 우세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니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보가의 측면 돌파와 케빈 카를로스의 제공권은 낭트 수비를 흔드는 핵심 루트다. 낭트는 원정에서 멘탈과 집중력이 흔들리며 불안 요소가 크다. 결국 압박과 전환에서 앞선 니스가 승리를 가져간다. 9-14 세리에 A 유벤투스 SC 인테르.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수비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상 간격 붕괴가 자주 발생하며 상대 공격진이 자유롭게 침투할 여지가 크다. 인터밀란은 튀랑의 절묘한 침투와 바렐라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라우타로의 문전 마무리가 맞물리며 위협적인 장면을 쏟아낼 수 있다. 유벤투스가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균형을 잡으려 하더라도 공간 관리 실패가 반복된다면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다. 그래서 인터밀란은 상대의 치명적 약점을 정조준하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간격 유지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노출한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뼈아픈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유벤투스는 수비 미드필더 간격 붕괴가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인터밀란은 튀란과 바렐라의 침투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핵심이다. 라우타로는 문전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로 경기를 끝낼 수 있다. 결국 간격 붕괴를 파고드는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9-14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토트넘 호스퍼.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전술적 디테일과 토트넘의 공격 완성도 부재가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포켓 공간 활용과 보엔의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토트넘 수비를 압박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 이적 공백으로 공격의 날카로움이 줄어든 상황이고 히샬리송과 존슨의 돌파만으로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웨스트햄의 전개가 더 매섭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토트넘은 버티기조차 벅찰 수 있다. 결국 흐름과 심리, 전술적 상성을 종합했을 때 웨스트햄이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배팅 핵심 포인트.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창의적인 무브먼트와 보엔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전방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필크루크의 제공권 장악은 세컨볼 싸움에서 확실한 무기로 작용한다. 토트넘은 손흥민 이적 이후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며 결정력 저하가 뚜렷하다.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효율,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면 이 경기는 웨스트햄 승리가 유력하다. 9-14 라리가 아틀레틱 빌바오 알라베스. 이 경기는 빌바오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이선 연계가 알라베스의 블록 수비를 어떻게 파괴하느냐가 핵심이다. 알렉스 베렌게르의 대각선 침투와 패스 연결은 이미 전술적 무기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마로안 산나디의 골 결정력과 직결된다. 니코 윌리엄스가 측면에서 폭을 넓혀줄 경우 알라베스의 포백은 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알라베스는 4-4-2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에서 순간적으로 무너질 경우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홈에서 압박과 연계가 살아난 빌바오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핵심 포인트. 베렌게르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대각선 침투는 알라베스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핵심 무기. 산나디의 골 결정력과 윌리엄스의 폭발적인 돌파가 동시에 가세한다는 점. 알라베스는 수비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결국 메잘라 무브먼트와 연계 완성도를 앞세운 빌바오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9-14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함부르크.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볼 주변 수적 우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케인의 문전 마무리, 올리세의 돌파, 고레츠카의 중원 장악이 맞물리면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바이에른 쪽으로 기운다. 함부르크는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뒤처지며 체력 소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바이에른이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으로 압박을 가하면 함부르크는 블록을 유지하기조차 힘들다. 결국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이 얼마나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바이에른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바이에른은 볼 주변 수적 우위를 통해 점유율을 장악한다. 케인 올리세 고레츠카의 조합은 전방 마무리와 중원 지배를 동시에 완성한다. 함부르크는 점유율에서 밀리며 체력 소모가 가중돼 후반 실점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점유율 장악과 공격 완성도에서 앞선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승리를 만든다. 9-14 에레디비제 NEC 네이메언 PSV 에인트호벤. 이 경기는 양팀의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네이메언은 오가와와 체리를 앞세워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방 마무리에서 한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루트에서 꾸준히 기회를 만들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루번 반 본멜과 스하우턴의 조합은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페리시치의 돌파가 변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술 전력 심리 모든 부분에서 아인트호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전술적 완성도를 무기로 삼은 아인트호벤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네이메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불안하다. 아인트호벤은 코너킥, 프리킥 등 세트피스 루트에서 다양한 득점을 노릴 수 있다. 전력과 전술 밸런스 모두에서 아인트호벤이 확실히 우세하다. 결국 세트피스와 전력 격차까지 겹쳐 아인트호벤이 승리를 가져간다.
9-14 에레디비지 고 어헤드 이글스 폴랜담. 이 경기는 에드바르드센의 제공권 장악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마가렛과 브렘의 연계까지 더해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든다. 폴랜담은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박스 안에서 공중 경합에 밀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홈에서 압박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가져가는 고 어헤드 이글스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활용도를 감안하면 고 어헤드 이글스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랜담이 제공권 대응에 실패한다면 경기의 균형은 초반부터 기울게 될 것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에드바르드센은 제공권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절대적인 무기다. 폴랜담은 제공권 방어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에서 약점이 크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세트피스 기회를 다수 창출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결국 세트피스와 제공권 장악에서 우위인 고 어헤드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간다. 9-14 세리에 AACF 피오렌티나 SSC 나폴리.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가동하면서 중원 밀집도가 극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피오렌티나는 킹과 구드문드손이 기회를 노리지만 지나친 패스 의존으로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나폴리 역시 데 브라이너와 폴리타노를 앞세워 점유율을 유지하겠지만 좁은 지역에서의 단순 패스 교환에 갇힐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가 루즈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며 전후반 90분 동안 답답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세트피스 외에는 확실한 변수를 만들기 어렵고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해 중앙 점유율을 극대화한다. 좁은 공간에서 패스만 주고받으며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전술적 성향이 유사해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적 충돌 속에 답답한 흐름만 이어지며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9-14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 FC 첼시.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압박 전개와 측면 돌파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의 템포 유지와 뒷공간 커버 불안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티아고가 압박 상황에서 쉽게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되면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며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첼시는 네토와 페드로의 킥 퀄리티를 앞세워 세트피스와 박스 근처에서 차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델랍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어주고 중원 조율 능력이 뒷받침되며 점유와 전환 모두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전술적 디테일과 선수 개인의 질적 우위가 맞물리는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한층 더 뚜렷해진다. 배팅 핵심 포인트. 브렌트퍼드는 샤데의 측면 돌파와 담스고르의 패스 시도로 공격을 풀어가지만 강팀 압박에 취약하다. 첼시는 네토와 페드로의 세밀한 킥과 델랍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한다. 전력과 전술적 디테일의 격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첼시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우위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첼시의 승리가 유력하다. 9-14 라리가 AT 마드리드 비아레알.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구조적 약점인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 공간을 AT 마드리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바리오스는 이 간격을 집요하게 침투하며 쉐를로트와의 연계를 통해 다수의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전방 압박까지 더해지면 비아레알 빌드업은 중원에서 끊기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비아레알이 공간을 메우지 못한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AT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경기 집중력을 감안했을 때 홈팀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비아레알은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한다. 바리오스는 이 공간을 침투하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쉐를로트와 시메오네의 압박과 연계 플레이는 비아레알 수비를 무너뜨린다. 결국 벌어진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한 AT 마드리드가 경기 흐름을 가져간다. 9-14 에레디비지 트벤테 NAC 브레다. 이 경기는 브레다의 측면 수비 조직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흐름에서 드러난 대로 풀백이 뚫리고 센터백이 끌려나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페널티 박스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트벤테의 공격수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득점 기회를 잡을 것이다. 특히 로츠는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상대 풀백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 볼프스빈 캐리 박스 안에서 세컨드 볼을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연결된다면 트벤테의 득점 루트는 더욱 다양해진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공격 자원의 퍼포먼스에서 앞서는 트벤테가 경기를 지배할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브레다는 측면 풀백의 수비 불안으로 박스 안 공간을 자주 내준다. 로츠의 폭발적인 돌파는 브레다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다. 볼프스 빈켈은 박스 안에서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이 강하다. 결국 측면 붕괴와 공간 노출을 틈타 트벤테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9-14 에레디비지 페에노르트 헤이렌베인. 이 경기는 페에노르트의 세트피스 전략이 헤렌벤의 수비 조직을 얼마나 흔드느냐가 핵심이다. 페에노르트는 우에다의 제공권과 하지 무사의 이선 침투, 황인범의 패스 전환이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든다. 헤렌벤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겠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페에노르트가 경기 초반부터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면 헤렌벤은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세트피스와 제공권 활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며 승부는 페에노르트 쪽으로 기울게 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페에노르트는 세트피스와 제공권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적 강점을 지녔다. 우에다의 박스 안 장악력과 황인범의 전환 패스는 공격의 핵심 축이다. 헤렌벤은 세트피스 수비 불안과 전환 속도 저하가 약점으로 드러난다. 결국 세트피스에서 앞선 페에노르트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간다. 9-14 리강 AJ 오세르 AS 모나코. 이 경기는 모나코의 이선 연계와 패스 템포가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요소다. 오세르는 압박을 벗겨낼 때 전개 속도가 느려 쉽게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상대 중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발로군이 문전에서 한 번만 제대로 찬스를 잡아도 경기의 균형은 곧바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모나코의 공격 전개가 더 날카로워지고 경기 주도권은 점점 모나코 쪽으로 쏠릴 것이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에서 모나코가 확실히 우세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오세르는 압박을 벗겨낼 때 전환 속도가 느려 공격 기회가 제한된다. 모나코는 이선에서 유기적인 연계와 패스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발로군의 문전 결정력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무기다. 결국 이선 유기성과 패스 템포에서 앞선 AS 모나코가 승리를 가져간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